자, 그 다음에 정보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예요. 그러니까 타인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모든 일을 하기 전에, 사업을 하기 전에나 아니면 무슨 다른 큰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신뢰가 있어야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지에다 오줌을 쌌다. 그럼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?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.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? 또 이제 그 정보를 받고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한다면 그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준 정보를 믿고 가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된다는 건 그만큼 서로 신뢰한다는 거죠. 내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,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문화기 때문에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기. 팀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확신이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.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팀원들이 어느 정도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경솔하다고 하죠.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데 보통 어떤 것들을 계속 모르고 실수를 하는 건 몰라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. 뭘 모르는지 몰라가지고. 그럴 때는 되게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그래서 좀 꼼꼼히 잘 분석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, 또 이런 나중에 보면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 마음가짐이 왜 필요한지. 마음가짐이 똑바로 서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정보는 내가 지금 얼마나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고,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경계 정하기. 이 경계, 요새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. 예를 들어서 아까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사세요 라고 필요한 것만큼 알아서 사세요 하면 되게 어려운데 5만원 미만의 비품을 사세요 하면 쉬워지잖아요. 이런 경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경계를 점점 넓혀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아서 블로그로 올려라 이러면 참 어렵겠죠. 포스트를 대신 이런 포스트를 이거에 맞게 이런 기준들을 좀 정해주면 쉬워지겠죠. 이런 경계를 정해주는 거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. 경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없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래요. 제가 잘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앞으로 가장 고민해야 될 거, 사람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다른 것들을 위임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건 이 경계. 어떻게 경계를 줘야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그게 익숙해져서 점점 경계를 넓혀주게 하는 거. 이런 것들이 제 일일 것 같아요. 앞으로. 또 우리의 일이겠죠. 여기 보면 일본 잉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되게 신기해요. 어항에서는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. 그리고 연못에서는 15에서 20cm, 강에서는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.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들하고 이런 경계의 넓은 일들을 해야 우리가 큰 사람이 돼요. 일본 잉어처럼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벌써 이렇게 3배, 6배까지 크니까 어떻게든 크게 일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. 일들이.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. 그래서 그 경계. 이 경계를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다음에 참여 촉진하기, 팀워크. 가장 빨리 불을 지피는 방법은 2가지 의견의 마찰을 일으키는 거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보고 이거는 좀 저 사람이 좀 싫어할 텐데 내 생각은 이거랑 다른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,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이렇게 비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비벼진다고 떠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. 그럼 마찰이 안 되니까 불이 안 피워지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제가 있을 때 정선 씨나
누가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의견들이 마찰이 생겼을 때 참 좋아하면서 그걸 더 장렬했던 것 같아요. 대신 건강한 방법으로 내 느낌은 이렇다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떤 문서나 뭐 다른 사람의 자료를 모아주고, 물론 직관도 중요하지만,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마찰을 하게. 그리고 또 많이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.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면 제일 안 좋은 의견을 밀어가지고 계속 마찰을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마찰을 계속 시켜야 불이 나오니까. 왜 이게 좋은지 알려면 안 좋은 걸 갖다 계속 좋다고 우기면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마찰. 그러면서 통찰력이 더 생겨요.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대화할수록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, 가만히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. 내 똑같은 머리에서. 그래서 이런 마찰을 잘 해야 돼요. 참여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을 따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마찰을 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실무팀하고 넥스트 레벨 팀은 이렇죠. 기존 실무팀은 이렇게 일어서서 너 이거 해라, 너 이거 해라, 너 이거 해라 였죠.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초반에는 좀 이렇지 않았나 싶었거든요. 지금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한테 어떤 업무를 통째적으로 맡기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, 그 업무에 대해서 체크만 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많이 틀리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맞으면 사람들이 저를 너무 믿게 되고, 제가 좀 틀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좀 양보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면 쟤 못 믿겠다. 이거는 100% 이 사람을 믿을 때 이 사람이 권력도 갖고 멋있고 막 좋긴 하겠지만 회사는 금방 망하겠죠. 하지만 이거 100% 믿지 못할 때 저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. 쟤가 어떻게 저기에 있지? 뭐 잘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 같아. 이런 느낌이 들 때, 쟤를 한 10%만 믿을 때, 이러면은 나 아니면 망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합치게 되죠. 그래서 진짜 경영자는 이렇게 해야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넥스트 레벨 팀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. 두 번째, 팀워크 구축이.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팀워크 구축이 어렵냐? 쉬운 것 같아도 왜 마찰하기도 어렵고 마찰을 통해서 뭘 배우거나 이런 게 어렵나? 만약에 승혁이 형이 팀워크 구축하는 방법을 쉽게 알았으면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해서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잘 했을 텐데 왜 못하나?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시험을 보면, 그렇죠? 빵점이죠. 제적을 당하거나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풀면 빵점이에요. 시험이 항상 우리를 평가하는 시험엔 서로 도우면 안 됐어요.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돕는 데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. 그냥 이 사람이 이러면 맞춰주는 게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? 우리가 평소에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, 대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부 다 겸손한 거죠. 우리가 이 사람이 훌륭한 건 알지만 우리가 어떤 하느님이나 절대자 앞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, 그 부족함을 안 그 겸손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훌륭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라는 이런 마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